여러분, 드디어 경찰이 칼을 뽑았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봐주지도 않고 경고도 없이 즉시 단속에 시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교통경찰로 근무했으며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께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사고와 단속 현장을 직접 보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번 9월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단속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 하늘에서까지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9월부터 단속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단속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단속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9월부터 가장 먼저 집중 단속되는 것은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선이니까 잠깐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조에 따르면 차로를 변경할 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 순간 끼어들기 위반이 됩니다. 점선이라도 앞뒤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억지로 들어가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시민신고가 매우 많습니다. 안전신문, 그 앱으로 찍어서 올리면 경찰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카메라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다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면 범칙금 3만 원, CCTV나 제보로 적발되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돈 같아 보여도 억울하게 되면 기분이 매우 으스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0대 여성 운전자께서 뒤에 차가 없길래 들어간 것인데 왜 걸리냐고 항의하셨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바로 뒷차가 급정거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결국 단속과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72세 김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실선 구간에서 급히 기어 드셨습니다. 본인은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지만 결국 과태료를 내야 했고 뒤에서 순서를 지키던 운전자들은 15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 끼어들기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차가 멈춰야 했다는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단속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CCTV, 블랙박스, 심지어 다른 운전자의 신고까지 단속에 모두 활용됩니다.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초행길이라도 차선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실선은 물론이고 점선 구간에서도 무리한 끼어들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운전 경력 30년, 40년 무사고라도 이 원칙 하나만 놓치면 9월부터는 바로 과태료입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그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단속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새치기 유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앞차가 뭇거리길래 내가 먼저 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명백한 질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앞차의 유턴을 방해하거나 유턴 구역을 벗어나 돌면 불법입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앞차가 정상적으로 유턴하려는 뒷차가 급히 먼저 끼어들면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68세요. 류신이 교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다가 뒷차가 갑자기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졌죠. 잠깐이면 괜찮겠지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70대 여성 운전자께서는 앞차가 너무 늦게 가길래 먼저 돌았다고 항의하셨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앞차가 신호에 맞춰 움직이려던 순간 뒷차가 무리하게 빼져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 과실 100%로 보험 처리를 하셨습니다. 단속 기준은 단순합니다. 앞차 보호를 다 먼저 돌았는가? 그리고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는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면 바로 단속입니다. 범칙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사고 가해까지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치기 유턴은 순간이 편의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차 좀 냈대. 네, 내가 먼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9월부터는 경찰이 이 부분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내 차만 생각하는 유턴 습관은 이제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내 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차와 뒷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시는 분들은 절대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 단속되는 것은 바로 꼬리 물기입니다. 신호 바뀌기 전에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단속 대상입니다. 꼬리 물기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이 막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차로 한가운데 차가 멈춰서게 되고 결국 사방에서 오는 차들의 흐름이 끊기면서 정체와 사고를 유발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간주돼와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CCTV나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히면 과태료는 더 올라갑니다.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꼬리 물기를 하면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13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새로운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옐로우 카본입니다. 교차로에 표시된 노란 사각 지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들어갔더라도 그 구역 안에 물러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곧바로 꼬리 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즉 신호에 맞춰 들어갔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단속할 때 한 60대 택시 기사님이 손님을 빨리 태우려고 꼬리 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다일까요? 교차로가 막히면서 20분 이상 정체가 이어졌고 손님은 지각을 하고 기사님은 과태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결국 본인만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한 50대 배달 기사님은 시간이 급하다며 신호를 무시하고 꼬리 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작은 서두름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찰이 암도순찰차와 후방 카메라까지 활용해서 뒤에서 교차로 진입 차량을 촬영하고 단속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시가 이루어지 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호는 지켰더라도 진출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멈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호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과 안전입니다. 꼬리 물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단속, 과태료, 정체, 그리고 사고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가장 주의하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드론 카메라 단속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도 단속합니다. 예전처럼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구간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표시가 없고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이지 않아도 머리 위 드론이 실시간으로 위반을 잡아냅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드론이 하늘 위에서 신호 위반, 끼어들기, 불법 차선 변경을 모두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영상으로 바로 저장합니다. 이제는 단속 사각 지대가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여성 운전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비에 안 뜨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드론에 찍혀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증거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위반 장면이 아이에 의해 즉시 분류되고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바로 부과됩니다. 즉
사람 일. 이 봐주던 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분, 과거에는 카메라가 있는 구간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걸릴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직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단속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드론 단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지 않는다. 둘째, 사각지대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단속 기억하시겠습니까?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꼬리 물기, 아이 드론 단속. 이 네 가지는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5년 동안 경찰로 있으면서 똑똑히 본 것은 이 작은 위반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벌금 내고 사고 나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규칙을 지킨 분들은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속은 벌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고. 벌금을 피하려고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운전자분들, 작은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히면 멈추고, 유턴은 순서를 지키고, 차로 변경은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카메라가 없을 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억울한 벌금을 피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은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교통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